16장 경우의 수 볼게요. 경우의 수를 보면 중학교 때도 이제 경우의 수 세는 걸 우리가 배웠었거든.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국고에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내용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기호를 좀 쓰냐 안 쓰냐. 기호를 좀 새로 배우는 기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세도 답은 나오는데, 왜냐면 객관식에서 이제 객관식 보기에 기호를 써서 딱 나왔는데 그 기호를 못 알아보면 답은 구했어도 만약에 120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게 그 기호로 뭘 나타내는지 모르면 이제 또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기호로 등장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단어 17장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에요. 각각 어떤 그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는 크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안에 또 디테일한 게 더 필요해. 합의 법칙은 뭐냐면 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라는 사건 너랑 나랑 뭐 게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어떤 걸 실행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결과. 그거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고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 그 전체를 사건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겠지.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사건이야. 어떤 행위가 있을 거야. 동전을 던진다,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겠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걸 뺄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엎어놓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으면 그냥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P라는 지점이 있고 Q라는 지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P에서 Q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동시에 이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그냥 더하는 거. 동시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뭘 뺄 텐데, 일로 가면서 가운데 길을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세 가지. 주사위 한개 보는데 3의 배수가 일어나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짝수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는 두 가지지. 3 아니면 6이니까. 짝수인 건 2, 4, 6이니까 세 가지지. 근데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게 있지. 이건 3, 4, 6인 거고. 그지? 얘는 2, 4, 6인데 이게 중복되잖아. 하나를 뺄 거. 그래서 네 가지다. 동시에 경우가 없으면 쓸 필요 없는 거고, 동일한 경우가 있으면 뺄 거다.
이해했죠? 고백 법칙. 중학교 했던 내용이 대부분이야. 얘는 사건 A, B가 A의 결과에 따라서 각각 동시라고 여기를 말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동시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왼손에 주사위가 있어. 오른손에 동전이 있어. 내가 동시에 같이 딱 던졌어. 그러면 동전이 앞이 나올 때 주사위는 각각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6가지지. 동전이 뒤가 나왔을 때도 주사위는 각각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6가지에서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인데 이거 중학교 배웠던 거잖아. 근데 내가 오른손에 짐이 있어. 그러면 동시에 못 던지지만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져도 되잖아. 윷놀이를 할 때 우리가 동시에 4개 딱 던지지만 그냥 하나씩 연달아 4번 던져도 되지. 꼭 동시 시간적인 동시성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고의 법칙은 이건 동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의 결과에 B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따라서 각각 B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각각 일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 일어나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주사위 동전이면 동전의 앞에 따라서 6개, 뒤에 따라서 6개잖아. 그래서 2 곱하기 6을 한다 그랬잖아. 앞이 나오면 홀수는 지워버리겠다. 만약에 이렇게 뭐 제한 조건을 줬어. 그러면 곱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사위의 결과는 동전의 결과랑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으니까 각각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곱하기 없다. 그러면 내가 A와 B의 동식, 얘는 그냥 A 결과에 따라서 B의 결과를 곱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잘 봐야 돼.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이럴 때 이렇게야, 그렇지? 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고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는데 아까처럼 길 찾기를 한다고 쳐봐. 그래서 그럼 P에서 Q를 거쳐서 R로 간다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P에서 Q로 가면 어떻게 Q에서 R로 가? 각각 일어날 수 있는 동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얘는 3가지 곱하기 4가지에서 12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으면 얘가 만약에 5,000원이야 3,000원 얘는 1,000원이고 얘도 5,000원 얘는 7,000원 8,000원 9,000원 내가 가진 돈이 9,000원이면 9,000원이면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네. 11,000원이라고 합시다. 가진 돈이 11,000원이다. 이게 제한 조건이 들어가. 그러면 3 곱하기 4가 아니지. 5,000원을 1,000원 했으면 얘밖에 없어. 한 가지. 얘를 하면 하나, 둘, 3가지가 하는 거야. 이걸 하면 하나, 둘, 셋. 그러면 하회 법칙. 뭐 각각 다 일어날 수 있으면 고의 법칙. 이게 정서에서는 요거밖에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이고 거의 추가적으로 알아줘야죠. 추가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이거 하면서 나왔어. 위에 요거 했을 때 이렇게 세, 요거 했을 때 이렇게 세. 내림차순, 오름차순. 추가 기술이 있다.
쓰라는 게 아니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떤 테크닉을 적용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이때는 그냥 곱하면 되는 끝이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 이렇구나. 얘는 그냥 오른차선으로 생각이 낫겠다. 왼차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번째는 적어도 하나 이런 멘트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냥 셀까? 아니면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뺄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해봤으니까 남학생 4, 여학생 3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몇 명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싶으냐면 여기서 3명을 뽑고 싶은데 뽑아서 줄 세우고 싶어. 자. 근데 적어도 여학생은 1명 이상이에요. 1명 이상. 그러면 오른차선 내림차선 센다고 하면 여학생이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3명 있을 때를 세야겠지. 그럼 그게 더 쉬울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를 뺄 거냐를 고민해보라는 얘기. 뭐가 더 쉽겠어? 그래서 늘 적어도 하나 있으면 빼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라. 이거일지를 고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내가 7명 중에서 3명 뽑아 줄 세우는 거지. 7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는 거니까 여기에 몇 명을 쓸까? 7명. 여기에는 이거 배웠지? 이렇게 해서 남학생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된다. 남학생이니까 여기 4명, 셋 이렇게 빼면 되지. 근데 여학생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를 했다고 해서 아무도 너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이 풀이가 좋고 안 좋고의 얘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뭐가 더 시간이 덜 걸릴까에 대한 거지. 이렇게 풀면 병신이다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는 다른 게 안 떠오르면 그냥 네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하면 돼. 나는 추천을 하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들도 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으면 선택하면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대신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얘는 이게 더 쉽겠네. 그거를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 네가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다 하는 것보다 네가 이건 이렇게가 더 쉬운데? 왜냐면 한 달 후에 시험 볼 거니까 네가 깨우치는 게 중요해. 시험장에 가서 너가 풀어야 되잖아. 내가 시험장에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이렇구나. 그렇지? 오른차선 내차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거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에서 바꾸고 밖에서 안에서 바꾸랄 건지 밖에서 안으로 할 건지. 요거는 우리가 정석의 17장에 예제 4번인가 5번인가 이거는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면서 이렇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뭐 또 집합처럼 되는 방법도 있는데 집합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뭐 좀 나중으로 미루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게 더 쉽구나,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 더 쉽구나. 대충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비교를 하지.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슈 자체를 알려면 방법들을 뭔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요. 내용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죠? 오늘 16장 자체는 중학교 배웠던 방법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소개하면서 리뷰하는 거라서 별게 없고 17장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아까 용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호. 그 기호들을 써서 풀 거다. 예시를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 (16-1번)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대. 동시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각각의 결과에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구하래. 합이 4의 배수래. 합이 4의 배수. 그럼 A 결과는 1부터 6까지 가능하고 B도 1부터 6까지 가능하잖아. 거기처럼 노가다로 막 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표를 하는 건 좀 너무 과하고 그냥 합이 4의 배수니까 A, B가 4, 8, 12, 16인데 1부터 6이니까 이거 불가능해. 4인 경우, 8인 경우 이렇게 세자는 거야. 세는데 아까 한 것처럼 4이면서 8이면서 12일 수가 없지. 4이면서 8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겠다. 고의 법칙을 쓸 수가 없지. 첫 번째 A가 B가 4인 경우 아까 배웠던 오름차순을 해보면 얘는 1, 3, 2, 2, 3, 7 그래서 세 가지 오름차순 세겠다. 두 번째 A가 B가 8이면 1 치면 안 되지. 2, 6, 3, 5, 4, 4, 5, 3, 6, 6. 그냥 노가다를 세는 게 아니라 세면서 규칙을 좀 봐야 돼. 이걸 계속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얘는 6, 5, 4, 3, 2 이렇게 줄겠구나. 얘는 2, 3, 4, 5, 6 늘어나 있구나를 바로 알아야지. 이걸 매번 못하러 쓰면 쓸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어떤 규칙을 알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노가다를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 하면서 뭔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찾아내는 게 좋아. 그냥 뭐 수백 가지를 다 노가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힘들잖아. 하면서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 규칙을 알아내야 된다가 아니라 규칙이 있으면 찾으라는 거야. 없을 수도 있어야지. 규칙이 없으면 그냥 세는 거야. 3개고 5개면 그 다음 몇 개일 것 같아? 몇 개일 것 같냐고 물었잖아. 몇 개여야 된다가 아니라 7개일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3, 5 다음에 7로 예상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지. 적어도 3, 5, 7까지 나와야 내가 했더니 3, 5, 7이던데 그 다음 9일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3, 5라고 해서 7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건 네가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3, 5, 7이었으면 좋겠다 까지만 하라고. 7이었으면 좋겠다지 7이어야 된다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1, 10이 안 되지? 적어도 얘가 6밖에 없잖아. 한 가지. 그러니까 벌써 7까지 아니지. 7이었으면 좋겠다지 7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9까지 된다는 거야. 3, 5, 7이나 괜히 안 구해보고 3, 5, 7이나 답 쓰면 안 돼야지. 바람이 그렇다는 거지 7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이게 딱 이렇게 세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빨간 도시 페이지 밑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세야 되고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된다. 그 위에 뭐라서 사전식 나열법. 요새 사전 잘 안 보지만 그게 바로 뭐야?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보라는 거야.
빼먹지 않게 세야 되니까. 이해돼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거야. 10-2. 다음 거 답하시오. 네. 여기 좀 적어보자고요. 360에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약수의 합을 구하라. 거기다 이제 공간에 좀 적어보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보자. 약수 성질. 그래서 먼저 n이라고 하는 놈이 a에 t, b에 q 소인분해 했다고 쳐봅시다. 됐다고 해봐요. 그럼 첫 번째는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를 뭐라 그래? 응? 약수가 한 개야. 그 수가 뭐야? 1밖에 없지. 이건 1밖에 없어. 두 개인 수를 뭐라 그래? 소수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2, 3, 5, 7 이런 거지. 세 개인 수를 뭐라 그래? 서로소는 두 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수가 두 개. 서로이려면 너 혼자 있는데 서로 안 좋아해, 서로 좋아해가 말이 안 되잖아. 서로 두 명이 있어야 서로 좋아해, 싫어해가 되지. 그러니까 서로소는 숫자 혼자 있는데 서로 뭘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서로소는 그때 나오는 게 아니야. 숫자가 두 개 이상이 있어야 얘네끼리 서로 좋아해, 얘네끼리 서로 싫어해. 뭐 얘네끼리 뭐 약수가 똑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수 개수가 그냥 세 개인 수를 뭐라 그래? 뭐해 지금? 소수가 아닌. 저 약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수의 제곱. 소수가 아닌 수의 제곱이 뭐지? 예를 들어 그 4가 1, 2, 4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수가. 수의 제곱. 그럼 4가 뭐지? 4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제곱. 그럼 또 세 개인 수 또 예를 들어봐. 그걸 뭐라 그래 그럼? 4는 뭐?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또 16. 16은 약수가 세 개가 아니지. 완전 제곱수가 아니야. 답이. 왜냐면 16은 1, 2, 4, 8, 16 이렇게 되잖아. 세 개입니다. 네가 방금 했잖아. 2의 제곱, 3의 제곱이 뭐야? 바로. 이렇게 해봐. 소수의 제곱. 그래서 홀수계인 놈이 약수계수가 홀수계이려면 약수계수가 홀수계이려면 얘가 완전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1, q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중학교 배웠던 거지. 근데 1은 뭐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빵기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렇다는 거야. 이해돼? 정리를 좀 해두시라. 지금 1학년 나올 때 정리를 잘 해둬야 2학년 때 또 나오고 3학년 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번 처음 정리할 때 잘 해둬야 계속 등장할 때 또 써먹지. 약수의 개수 했지? 두 번째는 약수의 총합을 볼게.
그러면 1, 2, 3, 4, 6, 12야. 약수를 다 쓴 거야. 이걸 다 더하래잖아. 그치? 1, 2, 3, 4를 2의 제곱에 넣을게. 6을 2 곱하기 3이라고 할게.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게. 이게 만약에 문자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이게 숫자니까 그냥 더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문자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지, 동명으로 묶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문자였다 그러면 이게 문자라고 생각하면 3이 있는 놈하고 3이 없는 놈으로 묶었겠지. 3이 없는 놈, 3이 있는 놈 썼더니 그 약수 총합은 12가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러면 없을 때부터 걔까지 각 소수별로 그 약수의 총합은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저렇게 줬다면 A의 0승, A의 1승, A의 제곱, A의 P, B의 0승, B의 1승, B의 Q 이렇게까지 더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총곱, 약수의 총곱. 이것도 역시 12를 하면 예를 들어볼게. 12는 1, 2, 3, 4, 6, 10이야. 곱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12지. 이렇게 곱하면 12다. 이렇게 곱했더니 또 12. 12가 3번 있어. 약수가 왜 3번이냐? 약수가 6개라서 3쌍이 된 거야. 만약에 약수가 10개였다면 이렇게 곱하니까 5쌍을 곱하겠지. 약수가 8개였으면 4쌍이겠지. 이렇게 곱하니까. 그래서 얘는 왜 3이냐? 약수 개수가 6개니까 약수 개수를 2로 나눈 거야.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쟤는 뭐라고 하면 돼? n이라고 하는 수를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하면 약수 총곱이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2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40이다. 그러니까 40은 2의 3승 곱하기 8, 5, 30이니까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걸 알고 이제 이 문제를 보자. 그냥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나와. 하나씩 연결된다. 그렇죠? 정리가 됐죠? 문제를 봅시다. 정리해보면 시공가식이 1번 360은 36 곱하기 12로 소인수를 해보면 6의 제곱이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5고 얘는 2 하나 2랑 3 두 개 있지? 정리하면 2의 3승 3의 제곱 5. 바로 일로 쓰면 돼요. 일단 소인수를 할 수 있지. 약수 개수는 3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총합은 아까 했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곱하기 5의 0승 2의 1승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2번은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걸 찾으래. 예.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걸 찾으래. 약수의 개수가 20개. 그러면 약수 개수가 20개이려면 개수는 하나 플러스 1 해줘야 되니까 약수 개수가 20개라는 건 첫 번째는 어떤 수가 그냥 A의 19승이면 돼. 그러면 20승이잖아.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두 개인 경우.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야. 저희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숫자가 3개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두 개면 그러면 20이어야 되니까 2 곱하기 10일 수 있지. 그러면 2 곱하기 10이니까 여기가 9 이렇게 됩니다. 그지? 아니면 4, 5 2 곱하기 10 이건 1 곱하기 20이고 2 곱하기 10 그 다음엔 4 곱하기 5지. 그 다음에 없지. 거꾸로 가는 것도 이거 똑같잖아. 그치? 제일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 이게 19지. 제일 작은 수를 물어봤잖아. 제일 작은 수니까 얘가 2, 3이 더 작아 아니면 3, 2가 더 작아? 작은 수니까 여기가 17 이러면 안 되잖아. 작은 수예요. 3, 2일 때가 제일 작지?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우리 작은 걸 찾아야 돼. 얘가 더 작지? 근데 이건 답이 아니지? 그럼 얘는 2의 3승, 3의 4승이 더 작아? 아니면 3의 3승, 2의 4승이 더 작아? 두 번째. 3의 3승 그지? 이건 2의 9승은 512, 1000 넘어가. 이것도 27 곱하기 16이거든? 이건 1000은 안 넘어가. 이게 더 작네? 그러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숫자가 줄어드네? 그건 이제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더 쪼갤 수 있잖아. 2개가 아니라 3개로 더 쪼개볼까? 그러면 3개를 쪼개려면 4, 5, 20이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쪼개야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에서 20이지. 이건 제일 작은 거 2의 4승, 3의 1승. 이건 16 곱하기 15니까 이게 더 작지. 이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요. 얘가 답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수 연습 알아두셔야 돼요. 16-3 10-3은 뭐 길찾기니까 아까 우리 비슷한 거 했었잖아, 그지? A, P로 가는 게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B로 가는 게 2가지. 그러니까 Q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게 몇 가지인가? P를 거쳐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몇 가지야? 그지? 3 곱하기 2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각각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라 그랬잖아, 그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길은 몇 가지니?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 A에서 방금 위에 했던 거 이렇게 갔던지 아니면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시지. 이건 방금 했잖아. Q로 가는 건 2 곱하기 8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 하라는 거죠. 어렵지 않지? 세 번째, A에서 A를 출발하여 A와 B 사이를 한 번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치래. 한 번만 거치래. 갔다가 와야 되는데 P를 한 번만 가래.
그럼 갈 때 거치든지 올 때 거치든지 하라는 얘기지. 갈 때 거치면 올 때는 P를 지나면 안 되니까 Q를 거쳐서 A로 와야 되고, 만약에 갈 때 아래 루트로 갔으면 올 때 거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이해가 돼요? A에서 P. 여기서도 문제에서 무슨 멘트가 필요하냐면 1번이 이게 3 곱하기 2가 되려면 멘트가 필요해. 무슨 멘트가 필요해. 이렇게 되면 다 문제 오류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P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갔던 지점을 한 번만 간다는 멘트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한 게 3 곱하기 2가 아닌 게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갔다가 할 수도 있지. 그래서 P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한 번만 간다는 말이 없잖아. 이 1번에서.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필요하다고. 안 그러면 문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네 잘못이 아니라 문제 내는 사람이 엄격하게 내야 돼. 대충 내면 답이 잘못될 수 있어. 갔던 지점은 또 가지 않는다, 뭐 아니면 그런 멘트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야 이런 것들이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갔던 지점을 한 번만 가라. 그 3번에는 그 멘트가 있잖아. 근데 1, 2번에 그런 멘트가 없으니까 그런 멘트를 해줘야 돼. A에서 P로 가는 건 3, P에서 B로 가는 건 2, B에서 이거 4. 어렵지 않잖아, 그지? A에서 Q 가는 거 2, 4, 2, 3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들이 멘트를 좀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일단 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철사로 연결된 입지 도형이 있대. 그런데 모서리 길이 모두 같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철사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문 멘트가 좀 3개가 붙어 있잖아, 그지? 해설처럼 풀면 너무 힘들어. 해설처럼 풀면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을 쓸 거야. 뭐 배웠던 합의 법칙.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면서 일로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더 할 거야. 어떻게 더 할 거냐? 이런 길찾기 문제는 합의 법칙을 쓸 거야. 합의 법칙을 쓸 거야. 합의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지.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저 대각선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위, 옆 이렇게 앞, 옆, 위. 여기서 가면 한 가지. 해설하고 다르게 풀 거야. 해설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건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없지. 여기 오는 건 여기서도 올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올 수 있지. 여기는 빽해야 되니까 못 오잖아. 여기 오는 건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두 가지. 이렇게 더하기,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이해가 돼? 여기 가는 건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도 여기서 가거나 여기서 가는 건 두 가지. 여기는 일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해서 세 가지. 여기는 여기서 오든지 여기서 오든지 세 가지. 이렇게 좁혀간다고 생각하면 돼. 몰아간다고 이렇게 몰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좀 쉬워. 요 놈은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으니까 6가지. 이해돼요? 여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 있으니까 12가지. 여기는 여기서밖에 없지? 12가지. 여기는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으니까 5가지. 여기는 여기서 갈 수 있고 여기서 갈 수 있지? 8가지.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5가지.
D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는 게 제일 쉽다. 이해돼요? 최단 거리로 갈 때 얘기야. 16-6은 조심해야 돼. 또보다 셀 때 이렇게 나눠서 세야지. 이렇게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 16-5 색칠하기 이런 주제가 나와. 색칠하기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 뭐냐면 인싸부터 하는 거. 인싸부터 칠하는 거. 인싸부터 칠한다 생각하면 돼. 인싸부터. 이제 인싸부터 칠한다. 인싸부터 칠한다. 그리고 색깔 칠한 색깔 또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 색깔을 또 써도 되는지. 물론 우리가 봐봐 거기 그 문제에서 A라는 데 칠한 색깔과 B라는 곳을 그 칠한 색깔이 같으면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근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다. 그런 멘트들을 잘 봐야 돼. 그렇지. 그런 멘트들이 문제에 따라 약간씩 바뀌면 답도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봐야 돼. 그리고 애매하면 경우를 나눠. 미지수도 그렇지만 우리 부등식할 때도 있잖아. 뭔가 애매하면 경우를 다 나누라. 애매하면 경우를 나누지. 괜히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 줄로 답을 쓰려고 하면 안 돼. 한 줄에 답인 게 없잖아. 한 줄에 답이 안 나왔잖아. 막 다 하고 애매하면 경우를 나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유명한 문제야. 인싸부터 칠하라 그랬으니까 인싸부터 칠하라 그랬으니까 뭐부터 칠할 거야? A부터 칠하는 거지. 이렇게 칠하려고 할 거야. 아직 적지 마. 그렇지? 내가 그러면 색깔을 최대 5개 쓸 수 있다. 최대 5개를 다 쓰라고 한 적이 없어. 최대 5개 쓰라 했잖아. 최대. 여기 5개가 들어가겠지? 여기 뭐가 들어가든 각각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할 거야. B는 4개가 나올 수 있어. 왜? 여기 칠한 색깔 또 못 쓰니까. 5개, 4개. 여기는 3개겠지? 3개? 3개? 여기? 얘는 요놈 달라야 되니까 3개잖아. 얘는 요놈 달라야 되니까 3개지. 얘는 얘랑 달라야 돼. 얘랑도 달라. 근데 얘랑 같아 달라. 얘는 누구 눈치를 봤어? 얘랑 얘 눈치를 봤잖아. 얘는 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3개잖아. 얘는 요놈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얘가 애초에 3개인 이유가 얘가 얘 눈치를 보지 않았어. 얘네들 눈치를 봤지.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2는 얘랑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결과가. 그러니까 경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2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B랑 D랑 같으냐 B랑 D랑 다르냐를 나눠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모르니까 말했잖아. 모르면 경우를 나눠야 된다니까. 인싸부터 칠하는데 애매하면 경우를 나눠야 된다.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여기 5개 B랑 D랑 같아. 여기 4개 똑같이. C는 얘네 둘 눈치를 봤으니까 3개. D는 어차피 B랑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지. 얘가 뭘 칠한 순간 얘는 자동 결정이니까 얘는 권리가 없어. 그냥 무조건 따라가기로 했잖아. 그럼 2는 얘랑 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얘 눈치를 볼 필요 없지.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3가지. 그렇지? B랑 D랑 다른 경우에 5가지.
얘는 4가지, 3가지까지 똑같고 얘는 얘랑 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원래는 얘까지 봐야 돼. 왜? 다르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 둘만 해서 끝이었는데 얘 눈치까지 봐야 되니까 2가지. 이해돼? 얘는 얘 다 다르지? 그래서 2가지. 이 둘을 더하면 된다. 그치? 애매하면 경우를 나눠. 안 나누면 틀려. 나눠서 틀리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애매하면 경우를 나눠라. 그 다음 연습 문제야. 근데 연습 문제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16-4 때문에 한번 그걸 풀려면 내용을 또 정리를 해야 돼서 여기도 적어볼게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나왔을 수도 있어. 바뀐 중학교 과정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하고 가자고. 첫 번째 지불 방법은 뭐냐면 약수, 개수 세는 것처럼 세면 된다. 약수, 개수 세는 것처럼 세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약수 지불 방법은 내가 500원짜리 2개를 너한테 내는 거랑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원짜리 10개 내는 걸 방법이니까 다르게 보자는 거야.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거랑 100원짜리 10개를 내는 거랑 500원 하나, 100원 5개 내는 걸 다 다르게 보자는 거야. 방법입니다. 방법. 지불 금액은 우리 현 실생활에 쓰는 거. 금액만 맞으면 되니까 1000원을 내든 500원 2개를 내든 다 똑같은 걸로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불 방법은 500원과 다른 거야. 100원, 500원이 다르니까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세겠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약수, 개수 세는 것처럼 그냥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인 개체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자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이거를 지불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로 돈 지불하는 거. 대신 빵원 내는 건 빼래. 문제에서 빵원 내는 건 빼라고 해놨어. 거기 정석이 연습문제 보시면 빵원 내는 건 제외하자 해서 빵원 내는 건 어차피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럼 문제 나와 있어야 돼. 무조건 빵원을 제외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 멘트를 해야 돼. 그 멘트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지불 방법의 수는 얘는 100원짜리를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지.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야. 근데 약수 세는 것처럼 비슷하다.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얘는 4 플러스 1이고 얘는 2 플러스 1이야. 그런데 빼기 1을 할 거야. 왜? 빵원 내는 거야. 이건 안 내도 되는 거잖아. 안 내는 거. 이렇게 하겠다. 이해가 돼?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은 아까 말했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는 다르고 얘는 같아. 지불 금액은 같아. 지불 금액은 요걸 같게 보겠다는 거고 지불 방법은 이걸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결과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10원짜리 100개 내는 거랑 다 똑같으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낫지. 낮은 단위로 그냥 통일시켜봐라. 낮은 단위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다고. 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하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서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불 금액일 때는 교환이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통일할 거야. 교환이 되는 낮은 단위로 통일할 거야. 낮은 단위로 교환이 되는 거야. 안 되면 통일을 못 시키잖아. 예를 들면 이거 똑같이 해볼게. 여기서 똑같이 이번엔 지불 금액을 보자. 그러면 100원짜리 3개는 500원짜리를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교환이 안 돼. 근데 500원짜리가 4개 있으면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잖아. 500원짜리 2개만 있어도 만들 수 있잖아.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되면 100원짜리는 5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니까. 얘네끼리는 벽이 있는 거고. 얘네끼리는 교환이 되고.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뭐랑 똑같은 거를 볼 수 있다? 100원짜리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2,000원이고 이게 2,000원이니까 4,000원이잖아. 500원짜리가 몇 개? 8개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아, 이건 500원짜리가 8개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지불 금액일 때는. 방법일 때는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됐으니까 3 플러스 1 8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불 금액이야. 한 문제 정도는 내는 편이에요. 한 문제 정도 내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순열에 대해서 볼게요. 순열 약간만 하고, 왜냐면 아까 순열적이 너무 내용이 길다 그랬잖아요.